자, 권역별로 보면 잘함이 파란색이고 잘못함이 빨강색이거든요. 왼쪽이 권역별이고 오른쪽이 연령이에요. 왼쪽을 먼저 보면 지금 뭐 호남 뭐 비롯해서 서울 경기 다 볼 건 없고 대구 경북이요. 보세요, 여러분. 대구 경북이 가운데인데 대구 경북이 잘한다가 46%고 잘 못한다가 47.8%예요. 부울경이 57.8%고 못한다가 부울경에서 잘한다가 57.8%고 잘 못한다가 39.2%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2% 정도 차이도 안 나요. 부울경에서는 한 60대 4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럼 끝난 거지. 이게 더 이상 무슨 뭐가 필요해요. TK, PK에서 대통령이 잘한다가 저렇게 나와버리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압도적인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대구 경북 부울경이 이렇게 나올 줄 전 몰랐어요, 솔직히. 부울경 보세요, 부울경. 와, 저는 이거 뭐지? 근데 이게 밑에 이렇게 자세한 이 리서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면요, 2,001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보통 대통령 대선 때 1,000명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네 2,000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매우 높은 샘플링을 한 거예요. 상당히 괜찮아요, 수치가.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은 매우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연령대별 오른쪽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뭐 40대 50대는 볼 거 없고 60대에서도 59.4% 잘한다, 못한다 37.2%인데 70대가 여러분, 70대가 64.4%가 잘한다예요. 70대가 지금 29.5%가 못한다고. 이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20, 30대는 20대는 48.7%, 48.5%. 그러니까 이건 차이 없어. 20대는 이제 반반이야. 그리고 30대가 54.7%가 잘한다고, 못한다가 43.4%.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전 연령대에서. 20대 30대도 지금 잘한다고, 60대 70대도 잘한다고, 70대는 오히려 60대보다 더 높아졌어. 부울경은 반반 아니면 높아.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지난 대선 치르고 나서 우리가 통계 수치를 봤을 때랑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세였던 스팟에서 전부 지금 만회하고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럼 끝난 거지 뭐. 국정운영평가 60.1%, 36.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매우 잘함, 그렇게 해갖고 60.1%가 나왔고, 못함, 매우 못함 해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국정운영평가 추이 볼까요? 그러니까 파란 거는 긍정평가고 부정평가가 빨간 건데 다 아시겠지만, 예. 지금 파란 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빨간 거가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건 뭐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매우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부정평가했던 사람들이 점점 부정을 포기하고 이제 잘 모르겠다 내지는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흐름을, 이건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흐름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현황 파악을 할 것이고, 국정 운영을 위한 현황 파악을 할 것이고, 2026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본인 스타일로 달릴 것이다. 정확하게 1월 달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점점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1월 달부터. 예. 딱 그때예요. 12월 1월 사이부터. 그래서
60.1%와 36.2%로 지금 2월 24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앞으로 더 벌어져요. 부동산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자, 정당 지지도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 온 건데 민주당 47.5%, 국민의힘 35.7%,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8%. 개혁신당보다 1%더 적어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1.8%예요. 조국혁신당이. 합당 시끄러워져 갖고 그 뒤로 그 조국 대표 헛발질 계속하고 있죠. 그 영향 무시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2% 3%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8%. 이게 진짠가 하고 다른 수치들을 봤는데 다른 수치들 그리고 이 통계의 디자인이 괜찮아요. 신뢰도 있어. 그건 제가 학자로서 그거는 제 학위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수치예요. 구라미터하고는 달라요. 이거 1.8% 맞아요. 조국혁신당 지금. 이준석이가 2.8%예요, 여러분. 이준석이한테도 밀리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개혁신당보단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합당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조국 대표가 똥볼 찬 거예요. 그 영향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합당이 됐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만약에 합당을 했다. 그럼 민주당에서 3%에서 5%는 빠져요. 저기서. 그러면 한 3% 되겠죠? 그러면 그 5%, 3%에서 5% 빠진 게 어디로 가느냐? 국힘으로 가죠. 다는 안 가겠지. 한 3%만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35.7%가 3% 가면 거의 한 39% 얼추 돼요. 그러면 민주당 43%고요. 국민의힘 39%예요. 한 4%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통계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2% 허용 범위니까 4%면은 가까스로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했으면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수치로 나오는 거야. 합당했으면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 5%는 빠져요. 저기서. 그리고 국힘으로 한 6, 70% 가고 나머지가 조국혁신당 가지. 조국혁신당은 좋으니까. 합당하는 게 유리하니까. 이건 그냥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정당 지지도가 아우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가 있다. 뭐 한 4%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럼 지선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뭐 지자체장 하라고 거기 안 나갈까? 절대 아니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가는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한 거기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이번에 지선 박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도 통합했다가는 합당했다가는 더불어민주당 아작이 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현주가 정말 잘했다는 거야. 뭐 리박스쿨에서 뭘 했든 이승만 박수를 쳤든 뭐 박정희를 뭐 빨았든 뭐 관계없어. 뭐 옛날 거 맨날 일지 뭔 상관 있어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와갖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굉장한 위기에서 막아낸 거예요. 진짜로 이현주가 이번에.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그 뭐가 없어. 그냥 다들. 예. 이 수치가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왼쪽에 동그라미를 보시면 준진님 왜 그러세요? 아, 저 내적으로 갈등이 많아요. 요즘 속상해서.
이잼 나라에서님 어서 오세요. 이념 성향별 표본수라는 게 뭐냐면 표본을 2001명을 어디서 뽑았냐요. 그 진보에서 27%, 보수에서 30%, 중도에서 37%.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의뢰해서 조원 CNI라는 조사 기관에서 2001명을 샘플링을 할 때 정치적 성향이 진보인 사람을 27%를 뽑았고 보수가 30%를 뽑은 거예요. 중도는 더 많이 뽑았어. 37%를 뽑았어. 그러니까 여긴 기본적으로 표집된 샘플링 자체가 중도 내지는 보수가 더 강하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샘플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뽑은 거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가 나온 거예요. 60.1%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가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60.1%로 점점 차이가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수하고 중도를 더 많이 뽑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진보는 27%밖에 안 돼. 그래도 이게 구라미터보다 훨씬 정확해요. 이게 보니까.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이 창공을 가른다님, 요 수치는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거 매우 정확해요. 이제 수치가 저렇게 나오면 항상 그러거든. 이거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보수하고 중도가 67%예요. 진보는 27%. 여기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대통령 지지가 60.1%가 나오고 60대 70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2030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높게 나오고 부울경과 대구 경북도 이재명이 앞서는 거로 나온다니까. 미친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스피가 6천 넘었어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마법을 무슨 지니가 돼갖고 마법을 부려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법 틀 안에서 기존에 있던 법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을 더 갈궈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결과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지시하시죠. 국무회의 보시면 아시죠? 꼼꼼히 다 챙기시죠. 윤석열도 국무회의 했죠. 윤석열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고 일을 했죠. 뭐가 어찌됐든 늦게 가든 일찍 가든 출퇴근했죠. 윤석열도 일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우리 실생활이 변화가 된다는 거지. 윤석열 때 뭐 물가 떨어진 거 있어요? 밀가루값 떨어졌어요? 설탕값 떨어졌어요? 물엿값 떨어졌어요? 100원짜리 여성용품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3천, 4천만큼이라도 뭐 올라가는 기미라도 보였어요? 그때 다 미국장으로 갔어요. 자료 보니까. 윤석열도 일을 했지. 근데 결과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야?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공무원들 데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하셨어. 근데 결과가 어마무시해 지금. 코스피 6천은 이거는 역사적인 수치예요 여러분.